자, 네트워크 장비에 라우터라는 것이 있어요. 라우터는 자, 2번에 네트워크 상의 가장 최적의 경로, 가장 제일 빠른 경로를 찾아서 연결시켜 줍니다. 자, 내가 인터넷에 주소를 적었을 때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경로를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라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 하면 라우터를 찾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어도 다른 말 다 필요 없고요. 최선의 경로. 자, 한번 다시 문장 읽어보면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관련하여 패킷의 헤더 정보를 보고 목적지를 파악하여 다음 목적지를 전송하기 위한 이렇게 문장 쭉 설명되어 있지만 그런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라우터다라는 겁니다. 최적의 경로, 최선의 경로 뭐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니까 라우터. 다음 3번에 자, 게이트웨이 설명 옳은 거. 게이트웨이는 자, 관문이죠. 문이죠. 그래서 4번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비이다 했는데 뭐냐면 게이트웨이가 나오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로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자, 서로 다른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 4번에 게이트웨이 설명 옳은 것 했는데 3번에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죠?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치가 게이트웨이예요. 프로토콜은 그 통신 규약, 약속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의 규모가 다르면 서로 프로토콜 약속되어진 그 프로토콜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그런 프로토콜의 전환이 필요한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다른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프로토콜 전환이 필요한 그런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에 게이트웨이다 하는 겁니다. 밑에 쭉 다 풀다 보면 중요 핵심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다음 5번에 통신 장비에 리피터가 있어요. 리피터는 한마디로 하면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그래서 3번에 보면 감쇄된 전송 신호를 먼 거리까지 원거리까지 통신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려면 그 신호가 약해져요. 그 감쇄된 전송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가 리피터예요. 증폭기. 자, 6번에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그래서 먼 거리까지 가면 신호가 약해져서 그걸 증폭시켜주는 거 게이트웨이다라는 거죠. 7번도 정보통신을 위한 디지털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증폭하거나 증폭기 그죠? 재생하고 전달하는 중계 장치가 리피터다 하는 겁니다. 8번에 무선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증폭기 리피터는 신호가 약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무선이 아니고 유선일 때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다음 9번에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1번에 라우터가 나오면 최적의 경로라는 단어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 아까 4번에 게이트웨이가 나오면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해서 아무튼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간다.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에 허브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가 허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USB 허브를 본 적 있어요. USB 허브는 이런 거였죠. 자, USB 허브는 우리 교실에 있는 USB 포트에 하나를 꽂고 선 하나를 꽂아주고 거기에 여러 다른 USB 포트를 다르게 더 연결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USB 허브고, 네트워크 허브는, 자, 네트워크 허브도 이런 장치들 있어서, 자, 회선 하나 들어왔는 것을 우리 교실에 저 뒤에 박스에 그죠? 라우터도 있고 요 네트워크 허브가 있어요. 그럼 요 구멍 하나하나에 컴퓨터, 우리 교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선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회선이 들어와서 이 허브를 통해서 구멍 하나하나에 네트워크 컴퓨터마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허브라는 건 이렇게 하나에서 여러 개로 분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허브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장치가 허브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브릿지는, 자, 아까 게이트웨이는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브릿지는요, 같은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규모가 같은.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은 필요 없고 밑에 거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장치. 규모가 같은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끼리 연결되는 것이 브릿지예요. 다리잖아요. 그죠? 그 다리 역할 하는 거. 그래서 같은 규모의 네트워크입니다. 게이트웨이는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고. 3번 설명에 네트워크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거. 모뎀 같은 게 그런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그렇게 바꿔주는 장치. 그런 건 모뎀이 있고요. 자, 10번에 답이 브릿지 돼 있네요. 브릿지가 설명에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가 브릿지다 하는 거고요.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환 등 복잡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아까 프로토콜 변환이 필요한 건요, 규모가 다른 네트워크인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거고, 브릿지는 프로토콜 변환을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단말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 그런 바꾸는 기능 없으니까 바꾸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 브릿지. 서로 다른 규모의 통신망이 연결되어지고 프로토콜 변환이 필요한 건 게이트웨이. 11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라우터가 나오면 최적의 경로 나와야 되죠. 근데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 두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 이건 뭡니까? 독립된 두 랜. 브릿지죠. 브릿지. 그다음 3번의 리피터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 증폭기, 리피터고요. 자, 그다음 아까 허브를 했었죠. 허브는 여러 대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허브 중에 스위칭 허브가 있고 더미 허브가 있어요. 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허브인데 그 장치 중에서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노드는 아까 이 구멍 하나하나, 접속되는 단말 하나하나가 노드라고 합니다. 이 구멍이 여러 개가 연결돼도 속도 안 떨어지는 게 스위칭 허브라고요. 그래서 더미 허브는 좀 뭡니까? 속도 여러 대 연결해 버리면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스위칭 허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위칭 허브가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스위칭 허브, 더미 허브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12번에 네트워크 장비인 허브에 대한 설명. 1번에 네트워크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허브죠. 그다음 2번에 OSI 7계층 중 물리 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이다. 네트워크에 OSI 7계층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계층 이름들이 쭉 있는데 우리 그거 다 외우기는 힘들 거고, 그냥 그 계층 중에 물리 계층이 있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이제 허브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봐놓으세요. 나중에 또 OSI 7계층 이런 용어 나올 거고요. 다음 3번에 허브 종류에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이런 게 있고, 다음 4번에 일반적으로 스위칭 허브보다 더미 허브의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그죠? 스위칭 허브가 더 좋은 거다 했어요. 그래서 노드의 수가 늘어나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스위칭 허브다. 13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 옳은 거. 게이트웨이는 4번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주고받는 장비고, 또 14번도 또 게이트웨이 옳은 거 됐죠. 1번에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그러니까 그 다른 네트워크 이 말만 보면 됩니다. 그죠? 다른 거는 뭐 2번은 증폭기고 뭐 그렇게 되겠죠. 다음 15번에 다음 중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조하고, 또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다시 복조해주는 장치를 모뎀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디지털이고 전화는 아날로그고, 그럴 때 필요한 장치가 모뎀. 옛날에 그죠? 통신 초창기에 모뎀 같은 거를 썼었죠. 다음 16번에 컴퓨터 네트워크의 모뎀은 1번에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음 17번에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각 사이트를 물리적,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로 옳지 않은 거. 장비가 아닌 거, 패킷은 데이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기계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우터, 브릿지, 리피터는 아까 어떤 종류인지 그죠? 그 네트워크 장비였고, 패킷은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용어들은 그 핵심 단어들 위주로만 하면 몇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IP 주소. IP 주소라는 건 인터넷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모든 기기에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 우편물이 도달하려면 집집마다 주소가 있듯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든 기기는 IP 주소라는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는 숫자로 된 주소를 IP 주소라 합니다. 근데 IPv4 방식은 이런 형식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IPv6는 이런 형식의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숫자 맞죠? 어떤 숫자인가 하면 A, C 이런 게 보이면 뭡니까? 16진수 형태의 숫자입니다. 16진수. 이거는요, 10진수로 표현했네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를 IP 주소라 하고, 이 IPv4 방식은 점을 기준으로 요 한 자리가 8비트씩 4개 부분으로 8비트씩 4개니까 32비트죠. 총 32비트로 주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8비트씩 4부분으로 점으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32비트가 되고, 각 자리는 8비트면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은 256이죠. 그러니까 0부터 표현하면 255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에 IPv4 방식으로 뭔가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주소에 뭐 260점, 뭐 113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주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와요? 2의 8승은 256이고 그래서 0부터 해서 255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씩 8비트씩 4개. 자, 그런데 이렇게 32비트만으로 인터넷을 하려니까 예전에는 집에 인터넷 회선 한 개만 연결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각 가족마다 하나씩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모든 기기에는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자, IPv4 방식으로는 모든 주소를 다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소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IPv6 방식이 나왔고요. 둘 간에는 화환은 잘 되고 있고요. 한 자리마다 콜론으로 표시 구분 짓는데 한 자리마다 16비트씩 16비트니까 요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의 16승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죠? 그거는 그냥 2의 16승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한 자리마다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그러면 16 곱하기 8 해서 128비트를 쓰고 있어요. 한 자리에 16비트씩 8개 8비트씩 16개가 아니고 16비트씩 8개고요. 숫자가 크니까 그거를 2의 16승을 하면 숫자가 꽤 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십진수 형태로 표현하면 너무 큰 숫자거든요. 그죠? 2의 16승 이꼴 2 꺽쇠 16 2를 16번 곱하면 숫자가 이만한 숫자가 되니까 이 숫자로 주소를 표현하면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건 4글자로 해서 21DA 적혔는데 요게 뭐냐면 16진수 형태로 표현한 숫자예요. 16진수 형태로 표현한 숫자예요. 그래서 16비트씩 8개 부분이고 각 자리는 16진수로 표기를 했어요. 18번에 현재 IP 주소 고갈로 인하여 IPv4 체계에서 IPv6 체계로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다음 중 IPv6에 사용하는 주소 비트 수는 16 곱하기 8에서 128비트다. 자, 128비트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 19번 옳지 않은 거. 자, IPv4는 8비트씩 4부분 32비트, IPv6는 16비트씩 8부분 128비트. IPv4는 10진수 형태로 숫자를 적었고요. IPv6는 16진수 형태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IPv4는요. 4번에 점으로 구분하죠. IPv6는 콜론으로 구분했고 요거 두 개가 바뀌었네요. 자, 주소 개수는 뭐 이거를 우리가 다 헤아리고 있기는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죠. 다음에 20번 IPv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v4는 점으로 구분하죠. 그 다음 2번에 0에서 얼마까지예요? 255까지. 0부터 표현했으니까 255까지. 3번에 4자리로 구분하면 10진수 숫자로 표현하고 전체는 32비트고 자, 21번에 IPv6 옳은 거. 자, 1번에 주소는 8비트씩이 아니라 16비트씩 8개. 16비트씩 8개고요. 128비트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가는 거는 IPv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Pv4고 3번에 IPv4와의 호환성은 낮으나 하는 말 틀렸고요. 호환성 높습니다. IPv4에 비해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품질 보장 용이한 거 맞는데 호환성 낮다라는 말 틀렸고 4번에 주소의 단축을 위해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자, 선행되는 0은 생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 주소에서 자, 주소에 여기 02AA 00FF 우리가 그냥 10진수 숫자에 00123 있으면요. 앞에 0은 의미 없으니까 123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02AA면 그냥 0은 생략한다고요. 00FF면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 만약에 0이 4개면 그냥 생략하고 콜론으로 생략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죠? 선행되는 영은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 블록에서 선행된 영은 생략하고요. 다음 22번 IPv6 옳은 거 1번에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다음에 2번에 64가 아니라 128이고 3번에 환성 낮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4번에 IPv4에 비해서 느린 거 아니죠. 더 좋은 게 V6입니다. 그죠? 그다음 23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 그다음 2번에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맞죠?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인 거죠. 세미콜론은 점에 쉼표 찍은 게 이게 세미콜론이고 IPv6는 콜론 점에 점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콜론이죠. 그다음에 아까 IPv4는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IPv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IPv4의 주소 부족 문제 해결한다. 그다음에 24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에 IPv4 주소 부족 문제 2번에 유니, 멀티, 애니가 나와야 되죠. 애니 유멀애네 그죠? 유멀애. 그다음 3번에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16진수로 표시하고 4번에 16비트씩 8부분 128비트. 네.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고요. 다음 25번에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공식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의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정책 연구, 제도 개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제 인터넷 주소 관련 기구와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 자, 우리나라 도메인 이름 관리하는 곳, IP나 도메인 관리하는 곳, KRNIC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소를 www.imbc.com이라고 자, 이렇게는 요거는 com이라고 적으면 요거는 미국에서 발급받는 거고요. 만약에 kbs.co.kr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kr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디에서요? KRNIC에서 아무도 이 주소를 안 썼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죠? KRNIC에서 똑같은 주소 못 쓰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메인 네임이 이런 주소를 도메인 네임이라 합니다. IP 주소는요, 숫자로 된 주소죠. 이 문자로 된 이런 주소가 도메인 네임인데 이런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곳이 KRNIC이에요. 국내의 도메인 네임 관리 기구는 KRNIC이다.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국내라도 MBC는 어때요? MBC는 미국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COM이라고 붙는 겁니다. KBS는 국내 거니까 co.kr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26번에 자, 답이 KRNIC이죠. 자, 네모 안에 보면 우리나라 공식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곳이고 IP 주소 할당 및 관리,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 후이즈 운영 및 관리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 주소 지원센터 운영 및 보안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아무튼 도메인 관리하는 거 KRNIC이다. 이렇게. 다음 27번 인터넷 주소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고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는 필수. IP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도메인은 자, 우리 지금 내 자리에 컴퓨터 다 인터넷 되잖아요. 그러면 IP는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은 안 갖고 있죠. 도메인은 자, 네이버다. 그러면 도메인이 있어야 되죠. KBS다. 도메인이 있어야 사용자가 IP 주소를 외우고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도메인을 외우는 건 문자로 된 주소니까 외우고 적어서 찾아가기가 낫잖아요. 그래서 IP가 필수고요. 도메인은 보통 홈페이지 만들면 그냥 숫자로 된 IP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발급받아서 그래서 그런 주소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 또는 도메인이 아니라 IP가 있어야 됩니다. 도메인은 선택인 거고. 자, 그다음 뒤에 설명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는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IP 주소죠. 설명이 그죠? 아무튼 IP가 필수.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2번에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ICANN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까 KRNIC이라 했는데요. KRNIC은 요 안에 한 부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키사 안에 KRNIC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사나 KRNIC이나 같은 거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에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 주소와 V6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IPv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4번에 IPv6는 V4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부족 문제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 2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URL은 인터넷 상에 있는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이다. URL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자, 요렇게 위에 주소에 자세하게 표시되어지는 이 주소, 이거를 URL이라 합니다. 자, 만약에 네이버로 딱 갔으면 네이버 첫 화면에 가면 자, 네이버.com 요거는 짧게 표시되어졌고 지금 제가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앞에 맨 앞에 여기 적혀 있는 게 https://2개 www.naver.com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요 네이버 W부터 네이버.com까지는 도메인 명이라 하고요. 도메인 네임. 근데 요 앞에 HTTPS가 프로토콜이거든요. 약속된 기호입니다. 프로토콜이 있고 콜론에 슬래시 2개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뉴스를 누르고 뭐 어떤 특정 부분을 눌렀어요. 그러면 https 콜론 슬래시 2개의 n.news.naver.com에 슬래시 뭐 아티클 슬래시 050 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요 기사에 대한 자세한 경로가 다 표시되어지는 이 주소줄, 인터넷 주소줄을 URL이라 한다는 거예요. 요 자원이 있는, 이 내용이 있는 자세한 경로, 예, 이 내용을, 이 주소를 URL이라 하는 겁니다. URL은 인터넷 상에 있는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가 URL이고요. 자, 이번에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 상업용 네트워크로 중앙통제기구인 인터넷에 의해서 운영된다 했는데 자, 인터넷은 중앙통제 주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거지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앙통제기구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설명 이따가 볼게요. 다음에 3번에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가 IP 주소다라는 거고요. 다음 4번에 www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웹 브라우저로 뭐 있어요? 지금 윈도우즈에는 엣지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 크롬 브라우저는 우리가 설치하면 있죠. 엣지나 크롬 같은 게 인터넷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뭐예요? www 서비스잖아요. 이런 ww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자, 이런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이런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밑에 설명에 인터닉은 국제 인터넷 정보센터로 마지막 그 글자가 com이나 NET나 아까 MBC는 com으로 끝났잖아요. NET나 org 등 최상위 도메인을 유지 관리하던 조직이었으나 자, 1988년 10월 비영리 기구인 ICANN이 새롭게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자로 지정됐다. 그래서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은 ICANN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중앙 통제 기구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통제 기구가 없으며 사용권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관리하는 거지 어떤 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 com이나 net 이렇게 세 글자로 끝나는 주소들은 ICANN이고요. 다음 29번에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는 DNS 역할 옳은 거. DNS가 뭐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러니까 왜 이게 뭐냐 하면, 자 3번에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는 인터넷 주소를 적을 때 요 주소줄에 도메인명을 적죠. 아까 엣지로 볼까요? 도메인명을 딱 적어주면, 이거를 적으면 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모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요, 도메인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IP. 실제로 연결할 때는 내가 도메인을 적어주면 IP로, DNS가 IP로 바꿔서 그 IP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도메인을 적어주면 DNS를 통해서 IP로 바꿔가지고 그 IP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메인명을 맞게 적었어도 DNS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도메인을 적으면 접속을 못 하는데 IP 적으면 접속할 수 있는 거죠. DNS에 문제가 있는 거면,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도메인을 적으면 안 돼도 IP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주소를 적으면 IP가 몇 번이다.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DNS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준다. 다음 30번. 자, 인터넷을 사용할 때 문자로 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죠. 다음 31번. DNS 네. 자, 다음 주 인터넷 사용하는 D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DNS는 3번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 그죠? 도메인을, 문자를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거다 하는 거고. 다음 32번 도메인 네임 옳은 거. 자, 1번에 IP 주소를 이해하기 쉬운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자,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 도메인은 아니죠. 도메인은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 2번에 소속 국가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의 종류, 호스트 컴퓨터명의 순으로 구성된다. 자, 인터넷 주소에 밑에 여기 적혀 있네요. kbs.co.kr 같으면 맨 뒤에가 소속 국가, 한국에 있는 소속 기관, 다음에 기관의 종류는 기업체고, 만약 이 자리에 GO 이런 게 들어가면 정부기관일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체인데 KBS라는 회사고, 그 다음 그 KBS 회사 안에 www라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컴퓨터. 그래서 거꾸로 순서가 국가명, 다음에 소속 기관의 그다음 종류, 호스트 컴퓨터 명이 먼저 나오고, 컴퓨터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기관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기관의 종류가 나오고, 소속 국가명이 나오고, 국가명이 최상위 도메인으로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글자는 CO면 기업체일 거고, GO면 정부기관이고, PE면 개인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 그죠? 명칭도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기관의 종류가 뭐에 속하는지 요걸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다음 3번에 퀵돔은 2단계 체제와 같이 도메인 이름을 짧은 형태로 줄여 쓰는 거.
아까 w.naver.com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naver.com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게 퀵돔이죠. 다음 4번에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이름은 무조건 고유한 한 개로만 됩니다. 주소기 때문에 그 도메인도 주소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만. 자, 33번의 답이 URL이죠. 아까 인터넷 주소를 URL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문제를 보면 돼요. 다음 중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의 요소를 표시하는 것.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 파일의 이름, 접근 방법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이 있고 주소가 있고 파일의 이름이 있는 거, 그게 URL이다. 34번도 답이 URL인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 아무튼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 나타내기 위한 표준 주소 체계 URL. 35번에 그 URL을 쓸 때 제일 앞에 붙는 HTTP 또는 HTTPS 그게 프로토콜이고요. 프로토콜이 오고 콜론 2개의 슬래시 2번 오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의 서버의 주소, 호스트 컴퓨터의 서버 주소, 이게 도메인명이죠. 서버의 주소가 도메인 형태로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이 오고 그 다음 자, 그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지에 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생략해서 기본 경로로 들어가는데 다른 문이 있으면 포트 번호까지 하나 더 포트 번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에 입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주택이면 그런 식으로 다른 포트 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략 안 하고 적어줄 수도 있고 보통은 생략하면 기본 출입구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호스트 서버 주소에 포트 번호가 오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주소지에 있는 파일의 경로명이 적혀진다 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오는 것이 프로토콜, 그 다음 콜론에 슬래시 2개, 그 다음 서버 주소, 그 다음 포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 슬래시 경로 파일의 경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의 그 주소 그죠? 네이버에서 뉴스를 갔을 때 여기에 적혀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https의 news.naver.com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를 딱 눌러주면 더 자세한 경로지가 적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폴더 안에 여기 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트 주소는 다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기본 포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 주소는 이 주소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주소 이게 URL이라는 거고 그걸 문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 36번 도메인 네임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나타내는 주소고 그다음 2번 우리나라에는 도메인 네임 관리하는 기관은 KRNIC이고 그다음 3번에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유일한 주소라 해야 되죠. 4번에 도메인 네임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KRNIC 같은. 다음 37번 옳지 않은 거.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고 이번에 KRNIC에서 부여하는 도메인 네임은 호스트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의 종류, 소속 국가. 아까 그 KBS 주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주소고 그다음 4번의 IP 주소 IPv4는 32비트였어요. 그죠? 8비트씩 8 곱하기 4 32비트고요. 자, 그다음 여기 38번은 소속 기관의 종류 중에 연결 옳지 않은 것인데 아까 정부 기관은 GO죠. 대구시청 주소는 어떻게 돼요? w.대구.go.kr 이렇게 붙거든요. 정부 기관은 GO가 붙는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는 CO고 개인은 PE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1번에 초등학교는 ES고요. 중학교는 MS, 고등학교는 HS입니다.
대학교는 H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하이스쿨이니까 HS입니다. HS.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물으면 TCP/IP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근데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통신상의 약속을 말해요. 약속.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데이터 전송 시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통신 규약, 자료 주고받을 때 쓰는 약속이 프로토콜인데, 그 중에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하면 TCP/IP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39번 원격지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호간에 준수해야 되는 규범, 약속, 그게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고. 40번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지에 대한 통신 규정, 약속이다 이런 말이고. 3번에 프로토콜에는 흐름 제어 기능과 동기화 기능,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다음에 4번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IP다 하는 거고요. 2번에 프로토콜 전환이 필요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브릿지가 아니고 게이트웨이. 41번. 자,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하는 TCP/IP 프로토콜에서 TCP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TCP 따로 IP 따로 각각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자, 문장 뭐 조금만 바꿔내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답으로 똑같이 나오면 풀 수 있도록만 외울게요. 옳지 않은 거 했는데 TCP는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뭐 아무튼 요게 답이라는 거 답만 외울게요. 다음 42번. 자, 다음 중 ISP라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업체, 업체에서 각 컴퓨터의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은 동적 할당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집에서 인터넷을 하죠. 집에서 인터넷 할 때 내 컴퓨터에 IP가 있어야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죠? IP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동적으로 그때그때 할당받는다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서 그때그때 할당받아요. 모든 인터넷 사용자한테 고정 IP를 다 주기에는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속할 때 동적으로 그때그때 할당을 해줘요. 그거를 뭐라는가 하면 DHCP, D자가 다이나믹 해서 동적 할당입니다. DHCP는 D가 다이나믹 하는 글자예요. 동적 할당입니다. 다음에 43번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규약.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인터넷 서비스 뭡니까? 이런 엣지 브라우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www 서비스죠. 그 서비스의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문서라는 게 뭡니까? 하이퍼링크 되어서 우리가 손모양 나오면 눌러주면 아까 요 앞에서 이거를 뭔가를 눌렀더니 연결된 문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진 문서를 하이퍼텍스트 문서라 하죠. 그런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프로토콜은 HTTP라는 거죠. 아까 URL 주소에 맨 앞에 붙었던 HTTP 이게 프로토콜 이름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44번도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 www 또는 웹, 우리가 W 세 글자에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 전송하는 거 HTTP. 자, 사실 인터넷 서비스에는 www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45번부터는 자,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파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물으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FTP예요. 파일을 트랜스퍼 전송하는 프로토콜에서 FTP, 파일 주고받는 서비스는 FTP 서비스라 하고요.
다음 46번 같은 말이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FTP입니다. 47번도 FTP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없는 거. 자, 파일을 주고받는 거. 우리가 FTP라는 별도의 서버에 직접 접속할 일은 경험할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웹상에서 www 서비스 상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를 다운받을 때 자, 그 FTP 서버로부터 파일을 내가 권한이 있으면 업로드, 보낼 수 있고요. 다운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파일은 내가 보낸 거면 뭐 삭제도 가능한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자, 내가 FTP 서버에 있는 자료를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하는 거죠. 다운받아 설치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재 그 채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채점 프로그램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바로 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8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FTP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2번에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이름 변경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고 4번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바이너리 모드와 아스키 모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3번에 FTP 서버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 못한다라는 거. 그죠? 프로그램 실행은 안 된다. 요거를 외우시면 되죠. 다음에 49번에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채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IRC라 합니다. 인터넷 채팅을 IRC라 하고요. IRC는 뭐 인터넷 리드 크로스 뭐 아무튼 실시간 채팅이다 이렇게 도움말도 있네요. 그죠? 다음 50번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거. 자, FTP 아까 봤었죠. 그죠? 파일 주고받는 서비스. 그다음 4번에 www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웹 서비스고요. 그다음 텔레스라는 서비스는 원격 접속입니다. 원격 접속. 근데 USB는 인터넷 서비스 아니잖아요. 그죠? USB 메모리 같은 거 그런 거죠. 다음 51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전자우편은 이메일이라고도 하고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과 편지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자우편이라 하죠. 전자우편, 이메일 그거는 편지 주고받는 거고 아까 IRC는 뭐라 했습니까? 인터넷 채팅입니다. 그죠?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통된 주제에 대하여 정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밑에 유즈넷 뉴스라 합니다. 텔레스 3번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 했는데 아무튼 원격지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예요. 원격 접속. 다음에 4번에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를 약자로 인터넷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보내고 받을 때 송수신할 때 쓰는 서비스 FTP. 자, 다음에 52번 인터넷 전자우편 1번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인터넷으로 전자우편 보내신 적 있죠? 웹상에서 사실 우리가 쓰는 인터넷 전자우편은 웹 메일이라고 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사용한 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입해서 쓰는 게 다니까 그때 받는 사람 자리에 받는 이 자리에 인터넷 주소를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뭐 골뱅이 뭐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적고 쉼표 찍고요. 또 다른 주소 쉼표 찍고 또 다른 주소 이렇게 쉼표 찍어서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편지 보낼 때 한 번에 여러 명한테 보낼 때 받는 사람 자리에 주소를 여러 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SMTP, POP3, 미메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되어져요. 전자우편 프로토콜. 아까 www 서비스의 프로토콜은 HTTP,
FTP 서비스의 프로토콜은 FTP. 자, 이렇게 왔는데 이메일 서비스의 전자우편의 프로토콜은 보낼 때, 자, 보낼 때 밑에 있나요? 보낼 때 SMTP, 받을 때 POP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우편 보낼 때 파일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죠. 파일 첨부할 때 멀티미디어 전송해서 MIME, 미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AP이라는 프로토콜, 전자우편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SM, 심플 메일입니다. SN 아니고 M이에요. MTP, SMTP. 그 다음에 POP3는 받을 때. 4번에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이 자리에 호스트 주소라 안 하고 도메인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내가 가입한 그 사이트의 주소다 또는 그 도메인이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네이버에 가입하면 네이버.com 이렇게 되듯이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요게 전자우편의 주소 형식이고 2번은 기본적으로 8비트 EBCD 아니라 했죠. EBCD는 저 앞에서 우리가 ASCII 이야기할 때 이거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는 문자 코드가 아니거든요. 자, 전자우편은 7비트짜리 ASCII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7비트 ASCII 코드. 53번. 자, 전자우편 옳지 않은 거. 1번에 전자우편에는 SMTP, MIME, POP3 프로토콜 사용한다. 2번에 전자우편 주소는 ID 골뱅이 도메인 네임. 3번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 보낼 수 있고 4번에 받은 메일에 대해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전달한다. 자, 전달은 뭡니까? 자, 답장은 뭐예요? 내가 편지를 A한테서 A가 뭐 B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B가 A한테 보내면 이게 답장이죠. 그 다음에 B가 C한테 보내면 이게 전달이잖아요. 그죠?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거 전달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전달이죠. 그래서 전달 기능은 있는데 설명이 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53번에 전자우편에서 POP3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POP3는 편지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오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네, 편지 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하는 겁니다. 1번처럼 전송할 때 그러면 SMTP고 그죠? 3번은 MIM이고 이렇게 네요. 다음 55번. 자, 전자우편 프로토콜인 POP3 옳은 거. 1번에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오는 거. 편지 받을 때, 편지 가져올 때 POP3. 밑에 설명은 더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56번 옳지 않은 거, 전자우편 옳지 않은 거. 1번에 기본적으로 7비트 ASCII라 했어요. 그죠? 8비트 유니코드 아니고 7비트 ASCII. 그 다음에 2번에 전자우편은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3번에 SMTP, POP3, MIME. 또 뭐 하나 더 보태면 IMAP. 그 다음에 보내기, 회신, 첨부, 전달, 답장 이런 기능들 다 있고. 다음 57번에 전자우편 옳지 않은 거. 1번에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3번에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그 다음에 4번에 MIME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아무튼 첨부 파일 할 때 그죠? 다른 뭔가 한글 문서 뭐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첨부시킬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반적으로 편지 받을 때가 아니고 보낼 때 SMTP. 그 다음 편지 보낼 때가 아니라 받을 때 POP3. 그래서 보낼 때 SMTP, 받을 때 POP3. 그렇게
네, 그 내용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58번 전자우편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3번에 편지 보낼 때는 SMTP 이용해서 메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한다. 4번에 MIME는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메일 규약이다. 2번에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컴퓨터가 동시에 켜져 있어야 됩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메일을 보내는 건 메일 서버로 보내는 거죠. 내가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으면 네이버 서버에 내 편지함이 있는 거라서 그 양 송신자, 수신자의 컴퓨터가 켜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다음에 59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 주고받는 거다. 2번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그 다음 4번에 POP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정보 이용자, 우리 컴퓨터를 말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고, 그 POP3를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전자메일, 내 컴퓨터에서 전자메일 받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용어가 나와도 그냥 전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은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송신하는 거죠. MIME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였고, 그래서 주고받는 거, 보낼 때 SMTP, 받을 때 POP3. 60번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계속 비슷비슷하게 해서 같은 내용이 묻고 있는 핵심은 여러 개의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핵심만 알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을 때 빨리 시험 치시는 게 좋아요. 그죠? 1번에 송신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 보내는 거 SMTP다라는 거죠. 말만 바뀌어있지 다 같은 말이죠. 2번에 전자우편을 통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 보낼 수 있고, 3번에 멀티미디어 파일 그러면 MIM이죠. 4번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스팸 메일 또는 정크 메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 앞에서 바이러스 이야기할 때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이 바이러스인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열어보지 말고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라 했습니다. 다음 61번에 전자우편의 헤더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거. 전자우편의 제일 앞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발신자, 그냥 외울게요. 발신자 누가 보냈는지 또는 숨은 참조인, 우리가 보낼 때 참조하는 사람 같이 딸려서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숨은 참조인 주소, 편지 제목이 헤더 부분에 속한다 하는 거죠. 그냥 문제 답으로 그냥 외울게요. 우리 전자우편에 가면 앞부분에 나오는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어차피 외우면 되는 거라서. 자, 62번에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이 반송되었을 경우에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와 버렸어요. 편지 전달 못했다라고 되돌아왔을 때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에 옳지 않은 거. 수신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컴퓨터로 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상대방 메일 서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의 컴퓨터가 고장 났으면 그 사람이 다른 컴퓨터에 가서 이메일을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내는 건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메일 네이버에 있는 서버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2번에 수신자의 메일 주소 형식이 틀린 경우, 내가 네이버 주소를 잘못 적어서 보냈으면 그러면 편지가 못 가겠죠. 그 메일 서버의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3번에 메일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이버에 문제가 있으면 도달을 못할 거고, 4번에 해당 사용자의 메일 보관함이 가득 차 있어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럴 때고, 컴퓨터 고장은 전혀 상관이 없죠. 딴 데 가서 보면 됩니다. 63번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에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이다 했는데 바이러스가 아니라
스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이러스도 달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유포하는 행위는 아닌 거고. 자, 2번에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예, 내가 안 원하는데 그런 광고성 메일이 오는 거, 그게 스팸 메일입니다. 자, 그 다음 64번.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가 스팸이다 또는 정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65번. 인터넷 주소를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이것도 그냥 문제 답으로 외우셔야 되겠네요.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 주소로 바꾸는 거 ARP. 다음에 66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FTP는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 DHCP 동적 할당이라 했습니다. DHCP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동적으로 IP 할당하는 동적이라는 단어를 딱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HTTP는요. www 서비스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자우편 이런 말하고는 관계없고. 그다음에 4번에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TCP/IP 그러면 인터넷 프로토콜. 그렇게 이런 핵심 단어들로 연결을 딱딱 시켜서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문장이 아무리 바뀌어 나와도 그 핵심 단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67번에 옳지 않은 거. 자, 맞는 것들 볼게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했어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있는 시스템. 원격 접속.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었고 파일 송수신. www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유즈넷은 게시판 같은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건 놔둬버리고 맞는 걸로 내용을 쭉 연결을 시키시고. 그다음 68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자, 근데 지금은 익스플로러 없습니다. 윈도우즈 10에 있는 요 입자 모양의 요 아이콘 있잖아요. 옛날하고 그림이 달라졌죠. 자, 요거 엣지입니다. 엣지 프로그램이에요. 자, 아무튼 익스플로러는 옛날에 쓰던 인터넷 브라우저 이름이고, 아무튼 익스플로러든 엣지든 어쨌든 그 www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 웹 브라우저가 아닌 거. 안드로이드는 뭡니까?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운영체제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컴퓨터에 윈도우즈 없으면 우리가 마우스 쓰고 이런 동작을 못 하잖아요. 윈도우즈를 쓰듯이 스마트폰에 갤럭시 같은 그런 스마트폰에 쓰는 것이 안드로이드죠. 예, 운영체제 이름이고. 자, 모자이크, 오페라, 파이어폭스 요게 다 우리는 안 써봤어도 웹 브라우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외우기보다 안드로이드를 아시면 되죠. 69번에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는 뭡니까? 구글은 그 검색 사이트 회사 이름이고 웹 브라우저는 크롬이잖아요. 그죠? 크롬. 구글 브라우저는 크롬이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이름은 브라우저 이름이 아닌 거죠. 1번에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쓰고 있진 않지만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다 라는 거고요. 70번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러니까 자체 검색 기능은 없고 한 번의 검색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것, 그런 걸 메타 검색이랍니다. 자체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주는 걸 메타 검색이라 합니다.